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2015년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A씨는 군의관 면담에서 우울증을 호소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이 의사와의 면담에서도 힘겨움을 호소했죠. 결국 다니던 병원에서 지능 66의 지적장애에 해당한다는 임상심리검사 소견을 받았고요. 제 신체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네, A씨를 조사를 해보니 이상한 점이 좀 발견이 됐습니다. 아버지 폭력에 시달렸다고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하고 친밀한 대화를 주고받을 정도로 관계가 좋았고요. 군 입대 전에 정신질환 약물 복용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고 하네요. 심지어 대학교 1학년 때 4.5점 만점의 평점 4.43을 취득하면서 과 수석을 차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A씨는 또 4급 판정을 받은 이후에 2년 동안 인터넷 개인 방송 BJ로 활동을 하면서 400여 시간 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네요. 이렇게 미심쩍은 행적을 이어오다 결국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범행의 경위와 방법을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향후 군에 입대할 경우 열심히 하겠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참작해서 그렇게 했다고 양형이를 설명했습니다. 아유, 연기가 굉장히 뛰어났나 보네요. 네. 이런 병역 의무를 감면할 목적으로 행하는 일들에 대한 기사가 나올 때마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아들이 있어서 군대를 보내긴 해야 되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병역과 관련해서 모병제를 도입하자는 공약 나오고 있고, 그 병역의 의무를 부담하는 우리 그 자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러한 기간, 그다음에 근무 이 자체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개선해야 된다는 논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병역을 회피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해서 또 하나의 전과자가 또 우리 사회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사회 모두의 손해로 귀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김하영 변호사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친절한 상담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35년 전 30살의 젊은 나이에 이혼을 했습니다. 몇 년을 혼자 지내다 18살 연상의 지금의 남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별하고 세 자녀를 혼자 키웠는데요. 저희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자녀들의 반대로 결혼은 못했지만 저는 열심히 남편을 내조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지났고 제 나이 65, 남편의 나이가 83입니다. 그동안 남편의 사업은 번창했죠. 하지만 남편은 나이가 들면서 병원 출입이 잦았고 지난해엔 위암 초기로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남편의 병간호를 극진히 했고요. 남편은 자신이 먼저 죽으면 제가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며 제게 집 한 채를 마련해 줬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자녀들은 펄쩍 뛰면서 마치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을 빼돌리기라도 하냐 저에게 매일같이 전화해서 비난을 하고 재산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제가 외출한 사이 아버지를 데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이미 후견 계약을 하고 공증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쇠약해졌을 뿐 아직 정신이 온전하고 판단도 명확한데 후견인이라니 말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제게 준 아파트도 다시 돌려달라며 제게 엄포를 놓습니다. 저는 이 집을 돌려줘야 하나요? 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신 사실혼 상태인 것 같군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상속이 되어 즈음에 그 상대 배우자의 자녀들과 갈등이 많이 생기곤 하는데 이 사연도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하영 변호사님, 네. 먼저 우리 사연 읽으면서 임의후견이란 제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후견에는 정신적 문제의 정도에 따라 혼자서는 거의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정도로 중한 경우에 시작되는 좁은 의미의 선년 후견과 일정한 몇몇 사무에 한해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한정 후견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리고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만 지원을 받는 특정 후견도 있는데요. 이 경우 지금 이 사례자의 경우 임의 후견 제도 경우에는 이제 후견을 받아야 할 사람, 즉 피후견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기 전에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후견인에게 어떤 권한을 줄지에 대해 후견인이 될 사람과 자유로운 계약을 통해서 미리 정해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임의후견이라고 하는데요. 아, 네. 네. 성년후견, 한전후견, 특정후견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후견이 개시되는 법정후견이고요. 임의후견은 이 사안 같은 어르신과 후견인 사이의 위임 계약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버지를 데리고 공중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임의 후견 계약을 맺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공증을 받겠다 이런 말이군요. 네. 네. 임의 후견은 사고 능력에 문제가 없을 때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미리 그 후견인을 선정해 있는 제도니까 도움이 좀 되기는 하겠습니다. 네, 보통 후견인은 이 정서적으로 피후견인과 가장 가깝고 또 피후견인을 가장 잘 알면서 가장 정성껏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마땅한데요. 그래서 이 어르신께서 사고력이 충분히 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신뢰관계가 두텁고 충분히 믿을 만한 사람에게 자신의 재산 처분 권한, 병원 치료, 요양원 입소 등의 신상 보호와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줄 사람을 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사연에서 잘 나타나진 않는데 지금 남편분이 과연 이제 임의후견 계약을 가서 자녀들하고 하시긴 했는데 사실 부인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서운하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남편분이 원하지 않았는데 자식들 때문에 억지로 가서 했을 경우에 이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는 없을까요? 네, 아무래도 임의후견인 경우에는 사인 간의 계약인 특성상 후견 범위가 다소 자유롭고 또 후견인이 어르신의 의사와 달리 계약을 해석하거나 또 오히려 후견인이나 다른 자녀들의 이익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 959조의 14 제3항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해야 후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피후견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이 감독인이 남편분과 후견인 사이에서의 위임 계약 자체, 또 후견인이 이후 처리하는 사무가 진정으로 남편분의 이익을 위한 계약인지 다시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단 그러면은 이제 보통 임의 계약의 내용이 남편분이 일단은 정말 원하지 않았다면 취소를 하도록 해야 되겠고,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분을 보호하기 어려운 내용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임의후견 감독인을 선임하는 이 제도를 좀 이용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네. 그 여기 이제 사연 중에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증여한 집을 자녀들이 소송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만약 임의후견인 계약이 체결되고 가정법원에서 감독인을 선임한 상태에서 이 사례자에게 어르신이 온전치 못한 정신 상태에서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증여 취소 내지는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남편분의 사망 이후에는 상속분을 침해하였다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남편이 뭐 사업에 굉장히 성공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이 집의 시가를 이제 정확히 알 수 없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재산의 대부분이 정말 이 집이라면 유류분 반환까지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그래 이제 그 내용으로 우리 김하영 변호사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로 기준으로 보면 남편의 사고력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일단 증여 자체는 지금 문제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요. 어떤가요? 사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르신의 판단 능력이 온전한 상태이시니까 이 증여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공증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신의학 관련 진단서를 미리 발부 받아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임의후견 지정과는 별개로 유언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있으시기 때문에 이 사연자분께 일정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유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녀들이 나중에 소송으로 이 증여계약에 대해서 무효를 구하거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대비하는 것을 조금 마련해 놓으면 좋긴 하겠네요. 네. 오늘 김하영 변호사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김유나의 야상곡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